전산에게 1급 101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예, 얘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오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수익이 나오죠. 얘가 영업 비용력이 있으니까 얘가 변동이 생기면 요 밑에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얘들이 변화가 생긴다. 요 매출원가 매출총액 요 위에 있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 답은 4번이 되는데 요 밑에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2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세 가지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통화, 지폐주와 통화대용증권, 각종 수표, 우편한 정서 이런 것들이 통화대용증권으로 얘들이 전부 다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고 그러나 얘들은 저축성 예금이 되는 겁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저축성 예금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만기 3개월 이내에 뭐뭐뭐 그럼 무조건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면 된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맞죠? 요구불 예금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 됩니다. 그럼 1, 2, 3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네. 4번은 뭐죠? 양도성 예금증서 앞에를 봐야 되죠. 만기 1년이네. 1년이면 이거는 단기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 그죠? 금융상품 1년 이후면은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가 3개월 이내다 이래버리면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3번 문제.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차량용 방구죠.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현금 200이 있었겠네. 그런데 취득하면서 계약금 이렇게 오죠. 그러면 얼마만 주면 되죠? 나머지는 약속금을 발행했네. 미지급금이죠. 지급금 하면 안 되죠. 미지급금이 됩니다. 왜 그렇죠? 상품이 아니잖아. 그죠? 재고자산이 아니잖아.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지 않는 계정 과목 지급업입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아래에 고농자산관리대장 있고요. 제조원가. 제조원가에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원가다.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500번 되다 말이죠. 500번 되다. 그럼 뭐야? 공장이죠. 공장, 그죠? 생산 이래 되는 거죠. 제조, 사용부서 영업분해 얘는 800번 되가 됩니다. 얘죠. 생산부 얘가 됩니다. 포토볼, 더블캡 요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 현재 감가상각비 얼마냐? 자, 무슨 법? 정해법이네요. 예, 정해법. 내용용수분해 지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또는 잔존가치 내용연수 5년 지도원가 3천 마이너스 잔존가치 500이 되죠. 자, 2,500이죠? 네, 2,500 나누기 5, 500이 되겠네.
감가상각비는 500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여기서 우리가 정해법 내 치맛자락 치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 치 마이너스 자락 내 치맛자락 자 감가상각 3요소가 되는 겁니다. 정해법.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예, 자주 나오는 예죠.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맞죠? 예, 사용할 목적으로 예, 물리적 형태가 없다. 맞다. 맞는 말이죠. 2번 식별 가능해야 된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식별이 가능해야 돼. 특허권이다. 상표권이다. 그죠? 실용신안권이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어,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돈 돼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로 측정한다. 한 최초로 원가로 측정해야 된다. 요건 원가로 측정한다. 요거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단기매매증권 처분 가액은 얼마인가?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날짜가 8월 1일 있고 9월 1일, 9월 1일 있죠. 자, 8월 1일 요거 여기 취득했을 때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0만 원, 대변에 현금 500만 원. 여기 8월 1일 분개가 됩니다. 자, 500만 원에 50만 원에 처분했네. 취득을 했죠. 5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월 1일 처분했죠. 단기매매증권 50만 원이 이렇게 가고요. 처분이익이 10만 원 발생했죠. 처분이익이 10만 원 발생했어. 그러면 얼마에 팔았다는 거죠? 60에 팔았다 이 말이죠. 60만 원에 처분했다. 처분가액은 60만 원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각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급여 급여는 없네. 급여 200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있으면은 급여 차변에 12월 1일 상대방 2개 뭐 들어가겠죠. 예. 들어가서 금액은 200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급여는 없습니다. 그다음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여기 있네요. 대변에 상대방 이런 급여 195만 원, 195만 원. 이거 뭐야 이거? 예수금 여기 들어가야 되죠. 급여 195만 원. 예. 그다음 예수금 대변에 예수금 요 아닙니다. 대변에 12월 1일 상대방 이름 급여 5만 원. 이렇게 전기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그 다음에 8번 문제. 계정체계 분류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자 여기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이거 영업의 수익이죠. 예,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수정이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요거 4번은 뭐죠? 4번은 자본잉여금입니다.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익. 그래가지고 얘들은 자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수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근데 여기에서 단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래버리면 얘는 자본입니다. 이래버리면 얘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처분이익이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요걸 보면 됩니다. 요걸 보면은 제공품 계정 있죠? 얘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 이거는 매출원가 나오죠? 예, 이건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있는 요 제품이 있죠? 얘가 어디로 가죠? 얘가 요리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있죠? 직접 재료비 농업비 제조원자비 요 있죠? 예, 단기 총 제조원가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어,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죠. 예, 제조원가. 매출원가 여기 있네. 답은 4번이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죠. 자주 나오는 거죠. 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품종 주문은 개별이다. 맞는 말이죠. 정유재당 예, 종합원가 계산 맞습니다. 대량 생산이죠. 건설 주문에 의한 것은 개별원가 맞는 말이죠. 예, 1번, 3번 맞는 말입니다. 4번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한 것은 정확도가 높은 것은 개별이 됩니다. 왜?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을 계산한 거고요. 평균. 얘는 제품별 계산. 그러면 제품별 계산하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앞에 100개 때도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자, 평균법입니다. 제일 잘 나오죠. 평균법이 있고 선의선출법이 있는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얘를 말하는 거죠. 완성 플러스 기말. 선의선출법은 요거죠. 선의선출법은 요거. 시험은 주로 평균법이 잘 나오죠. 대부분이 평균법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재료비를 구할 것이냐 가공비를 구할 가공비죠. 예,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료비도 평균법이니까 완성 플러스 기말이죠. 완성 플러스 기말인데 여기서 이제 재료비, 가공비를 구하는데 완성품 수량은 800개죠. 800개. 8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자, 기말 수량이 50개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완성도 하느냐 안 하느냐. 곱하기 40%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공비 구할 때는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5사지 20개죠? 이러면 820개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는 환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뭘 본다? 투입식이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했답니다. 자, 투입 시점. 예. 착수 개시 초기죠. 예. 하면 환산 안 한다. 환산하지 말아요. 그러면 몇 개? 850개.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입니다. 가공비 구할 때는 무조건 환산. 여기서 누구의 환산량을 구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세 가지 무슨 법이냐, 누구의 완성도 환산량이냐, 재료비 어떻게 투입되는가 요 세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1, 2, 3을 확인해서 평균법이다? 그러면 이거. 선의순출법은 이거. 그 다음에 가공비 거냐, 재료비 거냐, 재료비 거냐, 가공비 거냐. 왜? 환산하느냐, 안 하느냐.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 재료비는 투입 시점에 따라 환산하고 안 하고. 공정 초기에 투입하니까 환산 안 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가공비를 구하니까 그냥 820개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중 원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총 제조원가, 우리가 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원적비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총이라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의 기초 기말이 없는 경우는 총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같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죠.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 요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여기에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품이 바로 요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 바로 총이죠. 총 제조 원가, 총이라면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기초와 기말이 없는 경우, 기초 제로, 기말 제로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은 같다 이런 뜻이죠.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초와 기말이 제로가 되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은 같은 거다. 자, 3번에 매몰원가는 매몰된 거, 예, 고려되지 않는 과거의 발생, 예,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매몰원가. 그러니까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자, 4번의 기회원가는 여러 대학 A와 B가 있는데 A를 선택했다. 그럼 B가 기회원가고요. A와 B가 있는데 B를 선택했다. 그럼 A가 기회원가가 되는 겁니다. 선택되지 않는 그죠? 대안의 기대치 합계돼 있죠. 예, 선택되지 않는 대안 중 그 대안이 아니고 그죠? 그 차선의 대안에 대한 기대치 합계. 차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 차선의 대안에 대한 기대치 합계. 12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 13번은 세금 계산서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예,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 시기에 발급하죠. 맞죠?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맞는 말이고요. 세금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니고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알죠? 예,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여야죠. 예,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공급받는 자, 그죠? 예,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그러면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4번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터는 일부를 수령했을 경우 세금 계산을 발급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면세 대상, 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답 3번이네요. 예, 농축수 임산물, 예, 농축수 임산물,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예, 식용 가능한 농축수 임산물, 도서, 그 다음에 전세버스는 아닙니다. 그 일반 버스, 시내버스죠.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거 면세입니다. 예, 이건 아닙니다. 예, 골동품 안 되고요. 자동차, 교육, 예, 요거는 과세입니다. 예, 그런데 그냥 교육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면세가 됩니다. 그렇죠? 예, 교육은 면세. 학원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하고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도서, 신문, 잡지.
신문잡지 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과세표준 계산은 뭐, 예,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 매출액 100만 원에서 자, 애누리 이거는 뺍니다. 애누리 16,000원 빼고요. 애누리 할인 이것 뺍니다. 마이너스 3만 원. 예,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계산하는.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과 대손 이것도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건 제외. 여기 보면 나오죠. 판매 장려금과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다. 예, 연체 이전은 아예 계산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4만 6천 원을 빼면 95만 4천 원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